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강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나의 백신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인성동목인 소통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실까요? 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코로나 블루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닌 일본에서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블루가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우울증이 이제 급증했다던가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 말고도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블루.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블루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가지 일상 변화가 생기면서 무기력해지고 또는 우울감이 생기고 이런 거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코로나 우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요. 어른들한테만 이런 증상이 있느냐? 아니에요.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코로나 블루 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요. 약 70%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렇다. 나는 우울감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코로나19라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시 서울대학교 보건연구원 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불안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나는 분노한다. 세 번째, 나는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8월 초에 한 대답이었어요.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조금 그래프가 변화를 갖게 돼요. 첫 번째, 여전히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47.50%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노를 느낀다 또는 공포를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분노를 느낀다는 사람은 2.2배, 그리고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들은 2.8배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감정들, 처음에는 불안을 느끼고 두 번째는 불안에서 분노로 가고 분노에서 다시 공포를 느끼는 이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불안 단계는 코로나 블루, 두 번째 분노 단계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마지막에 공포 단계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블루 또는 레드, 블랙이라는 감정을 겪으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낭만적인 겨울 노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행복한 판타지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는 아니야 나는 힐링이 필요해 하고 숲으로 떠난다든가 집에서는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 계명을 내려주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정해야 돼. 이런 단계인데요.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은 나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느끼나? 이건 왜 느끼는 거지? 이런 거를 자세히 내 내면을 살펴보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다 들어야 되는 뉴스인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뉴스가 있나? 이거는 진짜 뉴스인가? 아니면 이건 가짜인가? 이걸 살펴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뉴스를 정확히 집어내서 적당한 양만 듣는 단계. 세 번째는요. 가족과 친구, 동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난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느끼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고요. 네 번째는 집에서 원격 수업만 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갈 때처럼
그때와 똑같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집에 있더라도 같이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서 해보는 단계. 이런 5개의 단계를 하면서 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5개의 단계를 전부 1시간 안에 하기는 힘드니까 이 중에 3번째 단계인 가족과 친구, 동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하면서 실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첫 번째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서 나 이거 진짜 만들어 봤어요,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캠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캠핑 텐트를 쳐놓고 나는 캠핑을 가고 있다 라고 해서 거실 캠핑을 한 사람도 있고요. 3번째는 난 수영장 못 가,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베란다 수영장이라는 해시태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이러면서 옷을 차려입고 쓰레기 런웨이라고 한 이제 챌린지처럼 한 활동도 있죠.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걸 따라한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즐거운 우리 집 지콩놀이를 소개해줘라는 내용으로 9월달에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활동을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사실은 지콩놀이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소통이 필요해서 먼저 가족끼리 소통하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건 보드게임을 할 건데요. 어떤 보드게임이냐? 우리 가족에게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보드게임입니다. 준비물은 포스트잇이 있으면 됩니다. 자, 포스트잇에 가족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한 문장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포스트잇에는 하나의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나는 쓸 내용이 없어, 우리 가족에게 궁금한 점이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즐겨 부르는 애창곡은 뭘까? 또는 우리 엄마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나? 아니면 우리 아들과 딸의 프로필 사진은 지금 어떤 게 올라가 있을까? 우리 딸은 누구를 좋아할까? 이런 내용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질문이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포스트잇에 다시 미션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5분간 안마를 해주자, 또는 소원을 들어주자, 또는 내 칭찬해줘, 이런 걸 적을 수도 있고요. 정 적을 게 없으면 꽝이라든지 건너뛰기 같은 내용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드게임 하기 위한 포스트잇이 다 작성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드게임을 해볼 건데요. 보드게임은 준비물이 딱 3개입니다. 보드게임을 위한 판을 준비해 주시고 주사위, 동전이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집 보드게임 판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드게임 판은 그냥 하얀 종이에 그려도 되고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아까 작성했던 포스트잇을 그대로 바닥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모양은 사각형이어도 되고 원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냥 포스트잇을 바닥에 붙여주시고요. 가위바위보를 하고 선 플레이어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비밀도 알게 되고 궁금증도 풀리게 되고 그리고 재미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밀감도 형성되고 이게 바로 소통이 되겠죠. 네, 이런 소통 활동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 하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소통을 할 건데요. 가족끼리는 보드게임이 되지만 사실은 원격으로 또는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드게임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놀이를 해야 되냐? 우리는 호모 루덴스거든요. 루덴스는 놀이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라고 불리는 부정적 바이러스를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놀이는 우리 집의 집콕놀이를 소개하는 활동인데요. 이 놀이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놀이를 소개해 줄 건지 먼저 구상해 보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걸로 영상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를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고, 네 번째는 SNS에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놀이 구상하기입니다. 소개할 집콕놀이는 평소 집에서 자주 하는, 또는 자주 하지 않더라도 혹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또는 아니야,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새로운 놀이를 직접 해보고 그 모습을 소개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서 하지 않는 놀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평소에도 많이 해본, 아니면 다른 집에서도 할 것 같은 그런 놀이를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개할 놀이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아예 없다거나 이러면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정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곧 소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스토리보드는 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말하는데요. 이 계획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촬영에 들어가면 오류가 많이 나고요. 실수도 많고 계속 촬영 시간이 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찍을 건지, 어떤 내용으로 찍을 건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두면 오히려 영상 촬영을 하는데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세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그리는 졸라맨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성해 두면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로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단계인데요. 영상은 마지막 최종 영상이 3분 이내로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면 친구들이 보기에 좀 지루하고, 그리고 너무 길면 업로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내가 여러 장을 찍었다, 편집이 필요하겠죠. 편집을 할 때는 휴대폰으로 편집 앱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키네마스터나 비바비디오 같은 편집 앱이 좋습니다.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집 앱을 모른다, 또는 사용해보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SNS에 업로드하는 단계인데요. 영상에는 꼭 제목을 붙여주세요. 모든 영상이 새롭진 않아요. 우리 집에서 하는 놀이가 다른 집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놀이는 우리 집만의 집콕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영상에 제목과 더불어 해시태그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냈다면 한 번쯤 따라해보는 이제 활동도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활동 뒤에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세요. 조금 영상이 어색하더라도, 촬영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건 우리끼리 소통하는 방식이니까 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해요. 이 활동이 끝나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 활동 후에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과 대면이 아닌 원격 또는 SNS로 소통을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집콕놀이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소개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집에서 나 혼자만 있다는 이런 코로나 블루를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코로나 블루도 극복할 수 있겠지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활동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